안녕하세요. 월와이대화 진행을 맡은 정한영입니다. 오늘은 백인호 교수님을 모시고 월와이 대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백인호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역임하셨고요.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 회장 역임하셨고요.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학병원 중에서 가장 많은 대학병원, 8개의 대학병원이 모여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생물정신의학 쪽을 쭉 이끌어주신 분이시고요. 다양한 분야에 수상을 하셨는데요. 폴 얀센 박사 학술상, GSK 학술상, 최신의 학술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늘 첫 번째 질문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가는 근황을 여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그럭저럭 10여 년이 지났어요. 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데는 평택 안중이라고 있는데 그 안중 백병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중 백병원은 사실은 저희 대학 저보다 2년 선배 선생님이 개설했던 병원에 그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2,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부인께서 이제 경영을 하시고. 근데 마침 제가 거기 가게 된 경우는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나는 개요병원 정년 퇴직하고 개요병원에 있다가 조금 또 딴 데서 쉬다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병원 지금 현재 마침 이성필 교수라고 그분하고 같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 소개로 또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니까 그것처럼 좋은 것도 없어요. 매일 가서 만날 수 있고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이 정년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출퇴근이 어려운 점이 있긴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뵈면 아주 인연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역시 그 인연이 쭉 연계되셔서 현재 근무하시는데도 그 인연을 따라가신 거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은요.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보고 저도 이거저거 생각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제가 졸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찬스가 있었어요. 미국 갈 수 있는 찬스, 대학병원에 남아서 이제 전공의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찬스, 아니면 또 군대를 가야 되는 찬스 이런 거였는데, 저는 마침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먼저 군을 가자. 이래서 군을 가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과에 대한 선택하는 것도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 3년을 필요하고 난 뒤에 전공의 과정에 가고 다시 인턴을 들어가자. 미국을 간다. 그때는 모두들 그랬는데 마침 그때가 월남전이 한창 있을 때니까 미국에서 의사들을 많이 하야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스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 거의 반 정도씩 한반에서 미국을 갔었어요. 근데 저는 영어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차라리 다시 그러면 여기서 남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 선택의 문제가 따라오죠. 인턴 과정을 마치면서 군에 있을 때는 오히려 서저리 계통이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면 내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GS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때 또 한창 많이 한 게 산부인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가 마침 이제 다시 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서 인턴 1년 하면서 그때도 선택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건 참 저한테는 해피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생들이 보면 인턴 과정에서 바로 선택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거기 비해서는 오히려 이거저거 보고 1년을 여기저기 다 돌고 이제 그러면서
이건 안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서저리 계통이 참 처음에는 사실 아주 젊은 기분에 네, 네. 또 이 군대 갔다 오고 뭐 네. 이러니까 서저리 계통에 뭐 또 부인과 또 어쩌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제 성격이나 뭐 이런 거로 봐서는 내과 계통을 하고 네. 싶다. 그래서 내과 계통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과 계통을 선택하다가 보니까 신경정신과에 대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네. 특히 신경과에 대한 제가 흥미가 있었어요. 예. 사실 뭐 예과 때는 해부학, 네. 뉴로 아나토미에 흥미가 있고 예, 예.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이게 되는 과잖아요. 예, 예, 예. 저 아나토미가 그 뉴로 아나토미 자체가 예, 예. 이론적으로 딱 하면 그렇게 그런 증상이 나오고 뭐 이런 예, 그게 예, 있으니까 예.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당시는 선생님 아시다시피 신경정신과로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경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네, 네. 정신과는 또 정신과대로 또 그게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보니까 우선 하여간 선택하자. 예. 그리고 신경정신과를 선택을 해서 예.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정말 좋은 찬스가 아니었었는가. 앞으로 우리 이제 후배 의사들이 나오더라도 조금 그런 찬스를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기 평생에 해야 될 그렇죠. 과목인데 뭐 불쑥 여기가 비었다 그러더라 하고 일로 가고 말이죠. 예, 지금 예. 많지 않습니까? 뭐 피부과가 어떠고 뭐가 예, 어떠고 예, 예.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돼요. 예. 오히려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충분히 자기가 예, 고려해서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보면 저는 행복한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 하는 예,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군요, 선생님. 네. 예. 저희는 선생님 인턴 돌면서 도중에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예, 예. 저희들도 저희 동기들 처음부터 아예 정해가 들어가요. 그러신 분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인턴하기 전에 과를 정하고 들어가고 있었죠. 정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예. 그런 데에 비해서 보면 그러시죠. 오히려 예, 행복한 저도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 이어서 질문은요. 이제 수련 과정이 시작돼서 수련 과정에 의국 생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당시 의국 생활할 때 있었던 선생님들, 그 수련 과정의 의국 생활과 선생님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우리 선생님이 네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김정원 교수, 네네. 그다음에 한상엽 선생님이라고 또 우리 본교 출신의 선배가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영호 선생님이라고 부산대학 나오신 네네. 분, 김행숙 선생님 이제 네네. 이렇게 계셨는데, 김행숙 선생님은 여선생이시니까 소아 쪽을 해서 꽤 재밌는 글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리고 환자를 보시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셨고, 그 다음에 한상엽 선생님은 저희 대학 출신이었지만 몸이 불편하셨어요. 네. 선생님 특징이 있는 게 환자 한 사람 탁 잡으면 항상 따라다녀요. 환자를 하나, 저희들끼리 예. 뭐라 그럴까. 자기 한 환자가 되면 거의 끝까지 저희들이 끝나는 것까지 자기 환자가 됩니다. 예. 그만큼 환자한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김정은 교수는 주임 교수셨고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 가서 트레이닝 받고 오셨는데 네. 조금 그 당시 미국에서의 트레이닝 받았던 선생님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셨어요. 네. 미국에서 트레이닝 받았던 오신 선생님 아까 조금 전에 뭐 조두영 선생님 말씀도 예, 하시고 예. 그런 사람은 정신치료 쪽 많이 하셨는데 예, 예. 우리 김정은 교수는 정신치료 쪽에 크게 그걸 하시질 않으셨어요. 수련 과정에서는 배우셨다고 그러십니다만은 네. 원래 자체가 그 양반도 해부학 하셨어요. 하여간 산소리는 대단하셨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제가 마치면 또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네. 그런 그게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꼭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예, 예, 예. 심지어 저희들 그 식탁 매너, 식사를 아, 할 때는 예,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예, 예. 쭉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니네들은 의사가 될 사람이 말이야. 예.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놈들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희 대학병원이 많이 네,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때 마침 여의도 성모병원을 정신과 병동으로 만들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7층 건물인데 환자를 한 100명 수용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단독 병원이면서도 정신과만 트레이닝을 받는. 예, 예. 어떤 의미에서 좀 나쁘기도 하죠. 저희 인턴 과정이라는 게 쭉 돌면서 네, 네. 혹은 레지던트 과정도 다른 과에 대한 것도 좀 배우고 예, 예. 하면서 정신과를 했었으면 하는 그게 네. 있는데 비해서 그건 단독 병원이 되니까. 네. 그 대신 또 하나 좋은 게 모든 게 환자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내 병원이다. 네, 네. 내 환자에 네, 대한 네, 뭘 네, 해야 네. 된다. 이런 그게 예. 참 그게 하나의 좋은 점이라 그럴까, 뭐 또 나쁜 점이라 예. 그럴까.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정신과 워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치료적 툴을 네, 네. 우리가 도입할 수 있었다고요. 예. 특히 제 그 주임 교수였던 김종원 교수님께서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뭐 이제 환자들이 좋아하는 음악 틀어주고 뭐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예. 만들어 예. 주셨고 그리고 이 양반이 그런 쪽에 많이 그걸 하셨으니까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소셜 워커들라든지 사이코로지스트라든지 네, 네, 네. 그러면서 납병원도 운영을 했었어요. 예. 그게 뭐 욕심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마침 의료보험이 막 시스템이 네. 도입되던 네. 시기였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뭐 수입면하고 수가하고 예, 이런 예. 거 하고 많이 관계돼가지고 하셨지만 김종원 교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이제 병을 했는데 되다가 저희들은 그것도 병원에서 도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강남으로 가는 예, 이사를 예. 하는 그런 과정이. 예. 하여간 트레이닝은 거기서 할 수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했어요. 예. 예. 그 대신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재미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들 그 시스템에서도 정말 형제 같은 지냈었어요. 당직이 거의 한 달에 반 이상을 당직을 해야 되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어요. 책이라도 좀 보고 뭐 예, 이제 예, 이러는 예, 거 뭐. 하여간 재밌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시내에서 정신과 단독병으로 백병상에 하여튼 다양한 병을 하실 수 있는 귀중한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었겠군요, 선생님. 그리고 네. 정신건강이라고 잡지도 발간했어요. 예, 잡지도 예, 발간해가지고 예, 예. 그건 다 일이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마치시고, 이제 정신의학 분야 중에서 이 주 관심사가 아무래도 생물정신의학 쪽이신데요. 그쪽을 선택하신 이유, 또 그쪽에서 본인이 남기신 업적, 또 기억에 남는 성과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 그쪽 소위 말하는 뉴로트랜스미터, 뭐 신경 전달 물질, 네. 신경학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예.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히 그쪽으로 이제 많이들 예. 하게 마련을 했었습니다. 네. 신경 약물이나 신경 생화학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더 흥미가 있었어요. 예. 그 이후에 전공이라 그럴까 하여간 뉴로트랜스미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신경 전달 물질과의 관계, 그걸 측정이라든지 예, 뭐 예. 이런 그걸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그쪽에 더 흥미가 있으니까 사실 제가 해외 연수를 일본 갔다 왔어요. 예. 지금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배워온 게 뉴로트랜스미터의 뭐 엔자임 스타디라든지 뉴로트랜스미터의 양을 체크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와서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 지금 서울성모병원 차지에 네. 그때 마침 그런 위치가 있었고 그렇게 그 시스템을 임상의학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임상의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거로. 그건 제가 나중에 했고 예. 그리고 그런 연구실을 만들었죠. 예. 연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바이올로지컬 사이키아트리 레포트를 낸 게 있는데 네. 모노아밀 옥시다제 액티비티, 예. 마오 액티비티를 예. 그거 가지고 2000생 논문 냈어요. 학위 논문. 예. 학위 논문도 내고 바이올로지컬 사이키아트리에 우리가 등재도 네, 하고 네. 뭐 한 그런 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대학의 생물정신의학을 정식으로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하신 거를 제가 그렇게 알고 저희들 있습니다. 스스로는 예. 제 스스로는 우리 정신과에 대해서
실험실을 가진 데는 우리밖에 없지 않았나. 처음이셨죠, 선생님께서? 그때 그 당시 말이죠. 김영식 교수하고 우정인 선생님도 하셨는 거로 알고 네, 있는데 예, 예. 그분들은 서울대학에 있는 교실, 예. 양리학 교실, 생화학 교실에서 예. 스타디를 하신 거로 예, 아는데 예. 저희들은 정신과 내에 연구소 하신 랩을 걸 만들어가지고 예. 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예. 그 예. 이후에 뭐 쥐도 잡고 뭐 이래가지고 예, 예. 지금 있는 교수들이 아이고 선생님 때문에 쥐 잡느라고 내가 고생했다고 뭐 이제 예. 그런 얘기도 예, 합니다만 예. 하여간 그런 기회가 있어요. 예, 예. 큰 일을 시작을 하셨네요, 선생님께서. 예. 선생님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대한신경정신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학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학회 활동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신경정신의학 교과서를 편찬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말씀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가 되고 나니까 일 시킬 놈들이 없는 것 같았어요. 네. 그때 이부영 선생님이 학회 부장하셨는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교육 쪽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서 저희들을 보고 이제 일도 시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워크숍도 이제 하면서 학회에 관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술부하고 예, 예. 학술부하고 수련교육부하고 예, 예. 그쪽에 뭐 평의원으로 예.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예,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의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또 시험 관여도 고시. 하고 고시.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 곽동일 선생님이십니다. 예, 예. 곽동일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장환일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양병환 선생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일을 시켜서 예, 저희들 예. 따라다니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거의 전 분야를 다 하셨죠, 선생님께서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이제 교과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교과서 편찬을 곽동일 선생님이 주소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초판을 곽동일 선생님이 내셨죠. 예.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와라 그러면 이제 각 선생님들한테 원고 예. 그거 받도록 하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초판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판을 제 판을 제가 학회 이사장 할 때 했었습니다. 네. 그때 마침 하신 분이 우리 똑똑하신 정동원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네, 정동원 선생이 야 선생님 할 때 제 판을 네, 이 판을 네, 만들어야 네, 된다. 예, 예, 그래서 예. 아 이거 선생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6년인가 이제 예. 예. 발간하게 됐습니다. 번학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제 기억에도 선생님께서 하여튼 어느 분야든 다 하신 것 같고요. 생물정신학 회의를 또 많이 하셨죠, 선생님께서. 생물정신의학회가 선생님도 생물정신의학회 하셨으니까 생물정신이 85년도입니다. 85년도 연구학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 학회 전체에서 연구학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정균 교수가 일본 갔다 오시면서 연구학회를 만들자 예.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 카운터파트로서 생각하셨던 분이 일본에 계신 분이 후쿠다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네. 저희 김종원 교수보다 1년인가 2년 선배셨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 같이 또 아, 받으셨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쿠다 선생님이 그걸 하시면서 이정균 선생님이 연구학회를 만드는 게 좀 좋겠다. 그러면서 생물정신의학회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연구학회로서. 예. 예. 그렇게 해서 발기인대 하고 그 바로 한 달 뒤에 했는 게 정신약물학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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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처음에 발기인대 하실 때 민성길 선생님도 하셨고 뭐 네. 다 같이 하셨는데 예. 제가 그랬더니 이제 생물은 생물대로 하고 우리 약물은 약물대로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생물정신의학이 생겨가. 그래서 생물정신의학 해서 이제 뭐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장환일 선생님도 하셨고 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세계 대회, 국제 대회를 한번 하자 예.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가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간두고 예.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예. 나중에 우리 이민수 선생이 예. 되시면서 국제회의를 한번 하죠. 예.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 다 관여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연구학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은데 전 연구학회를 한편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연구학회가 원래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면 조금 더 발전적인 네, 그런 네, 연구학회들이 예, 예. 뭐 여러 가지 연구학회들이 많이 예,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보면 그런 면이 있더라. 전공이 교육 쪽으로 좀 더 예. 치우쳐 있는 인상이 좀 이제 그렇게 예, 된 예. 것 같다 하는 그런 네. 아쉬움이 예.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선생님 좀 말씀드리니까 정말 예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선생님 카톨릭 대학병원에 30여 년 근무하신 것을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오래 근무하신 그 대학병원에 대한 소회하고요. 또 제자를 많이 키우셨는데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톨릭 대학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들어간 게 62년인가? 아니다. 59년이다. 들어가서 제가 나올 때까지 하루도 공사를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만큼 뭐 새로 짓고 이하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 명동성모병원이 생겼어요. 예. 명동성모병원도 저희들 근무했고 일도 하고 예. 배우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여의도 성모 여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여의도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에 있다가 다시 지금 이쪽으로 강남,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간 병원 자체가 정신이 없어요. 대학병원으로서의 자리가 땅에 대일 때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대학병원에서. 그렇지만 막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 어디보다도 이제 그거 한 거고 튼튼하게 돼 있었고 또 브레인치 병원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는 그런 혜택들도 꽤 있었고 네. 거기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보면 정신과만 놓고 봤을 때 네. 각 브랜치 병원들의 특징이 살림은 사회정신의학 쪽에 꽤 많은 역할을 네. 하고 있다. 예,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이제 제자들이 어떠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전공의 자체들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정부에 가서 잘하고 있으면 의정부 병원에 내가 스텝으로 남을 수 있을 건데 예. 하는 이런 거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의지하는 그런 그게 예. 뭐 하여간 제 나름대로는 예, 잘 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예, 하여간 예. 그런 그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선생님처럼 여기저기도 그거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잘 하지를 못했던 것 같다 하는데 저 혼자 생각에 그렇더라고. 전공의들 나와가지고 내가 성모병원 출신의 전공의가 됐으면 좀 더 발전적인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만 그 학교 부속병원만 예. 막 거기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조금씩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울타리가 아쉬움. 너무 커서 그 안에서도 생활이 아마 충분히 되고 있었다는 말씀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선생님 제 예, 말은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예. 난 내 밥벌이 할 때는 예, 있다 이 안에서.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참 네, 네. 더 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에가 좀 부족하지 않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정신의학 분야 쭉 쭉 같이 말씀 들었고요. 정신의학 이외의 대외 활동에 대한 말씀은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보직을 좀 하셨고요. 임상교학감하고 강남성배 아까 말씀하신 임상의학 연구소 소장을 하셨는데 예. 그 두 부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 임상교학감은 대학에서 그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 시스템에서 이제 하라 그러니까 한 거지. 예. 별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학회 일쪽이 더 많았고 일한 거는 많았고 뭐 그렇습니다. 임상의학 연구소는 임상의학 연구소는 지금 제가 가졌던 관심 있게 생각했던 연구 만들 것처럼 각 스태프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임상의학 연구소에 보면 말이죠. 대부분 우리가 연수를 갔다 오잖아요. 스태프들이 대학에 부교수 때 뭐 갔다 오셔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안 해. 그쪽에 연구들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의무적으로 내가 1년 갔다 왔다 이런 거. 예. 그래서 그쪽을 이제 좀 생각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마침 그 전체 의과학은 원장이 마침 저하고 가까우신 선생님이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넌 저보고 이제 임상의학 연구소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하면서 같이 좀 푸시하는 정도. 예, 예. 한 2년 뭐 푸시해봐야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양한 활동 말씀을 들었고 다시 정신과로 돌아와서요. 정신과 의사 역할을 오래 하셨는데요. 돌이켜볼 때 생각하실 때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어떤 일을 선생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환자 치료하는데 저는 약을 가지고, 저 이제 교실에서도 해요. 나는 약만 가지고 치료해. 니네들은 정신치료하고 다 하는데 약에 충분히 적절하게 쓰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 네. 효과가 있으니까 네. 하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하면서 특히 임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조심. 네. 그리고 A라는 환자가 왔으면 이 환자는 B라는 약이 아주 잘 들을 것 같고 하는 쪽의 생각. 예. 아주 유치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사람이 편하게 빨리 부작용 없이. 네. 의외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임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환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흘러서 오시는 환자들이 많이 오죠. 예. 의외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서는 이건 정말 잘못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제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과는 눈으로, 네. 입으로 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할 수밖에 없죠. 예. 그쪽에 관심 있게 항상 환자한테 대한 그런 거 생각하고 예. 자꾸 자주 보는 거 예. 환자한테. 예. 그래서 생각 지금 지나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스텝으로 있으면서도 제가 주말에도 나가서 봤습니다 환자를. 네. 보통 퇴근하기 전에는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 전공의들이 선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한 번 더 보면 한 번 더 예. 배우는 것 같다, 예. 환자들한테. 그 다음은 선생님, 이제 일반인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요. TV를 보면 네. 전부 그런 겁니다. 그리 좀 지나친 부분. 지나쳐요. 너무 지나치니까 이것도 한 가지인 것 같아. 네. 너무 많이 얘기가 많고, 너무 네. 말이 많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원래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예. 선생님, 다음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혹은 가족한테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치료가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해요. 예. 환자들이. 나는 특히 정신분열병 환자들 많이 봐왔었는데 낫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게 아닌 얼마든지 회복해서 예. 괜찮아져. 특히 요즘 와서 주사제 선생님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환자들 스스로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나 환청 있다. 환청 있지만 주사 맞고 하니까 내가 환청에 내가 안 빠지고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치료적인 거에 대해서 경험을 쌓도록 해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해주면 나 훨씬 좋은 꽤 많았어요. 제 기억나는 중에 여자 환자는 한 50 가까이 됐는데 뭐 하루 지내셔도 되면 뭐 행편 없었죠 뭐.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제가 개요병원에 있다가 나오려고 그럴 때 저보고 전 이제 선생님한테 안 가겠습니다. 집도 멀고 뭐 다른 데도 여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대신 저는 이제 가서 다른 데 가고 주사 맞는 거는 하는 건 안 잊고 주사를 쓸 테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환청이라는 걸 자기가 충분히 경험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걸 하는 거 봐서는 그만큼 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거를 꾸준한 끈기를 갖고 치료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새겨 듣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나라 정신 이야기 이제 쭉 오래 하셨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안타깝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예. 스키즈프레니아에 대한 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관심들이 없어요. 예. 지금 환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대학병원에 스키즈프레니아라고 진료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6개월 후에 오라. 아예 안 돼요. 예.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개원하시는 선생님들은 답답하고 하니까 안 보시려고 그런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한 병이 뭐냐? 조현병이에요. 스키즈프레니아라고. 예. 주요 정신병에 대한 관심을 다시 좀 예. 생각을 해야 되지 예, 않느냐. 예, 우리가 이걸 요 몇 년 동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도 있죠. 네, 분위기가. 요 몇 년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덜 관심을 갖게 돼 있죠, 선생님. 네. 안타까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이제 쭉 이렇게 원로로서 정신의학을 하고 있는 후학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극성 장애하고 스키즈프레니아 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차이가 네. 같은 스키즈프레니아라도 달라요. 다 달라. 예. 그리고 정말 환자가 이상해져 있더라고. 정말. 네. 특히 얼른 보여지는 거는 인지 기능이 확 떨어져요. 네. 정말 바보가 되죠. 아이고, 바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크레페린이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스키즈프레니아하고 양극성 장애는 인지 기능의 차이다. 네.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그것도 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예. 그런데 대한 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중증 질환에서의 그 좀 경계선을 말씀하시는 거로.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한 걸 다시 예. 우리가 배우고서 예. 해야 되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을 생각입니다. 예. 관심을 알겠습니다. 가져야 된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본인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요? 특히 정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냥 삽니다. 우리 이성필 선생하고 맨날 점심 네, 같이 네. 먹고 예. 커피 마시고 지나간 얘기하고 건강할 때 열심히 아직도 근무해야 되겠다 네, 하는 이 네.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뵐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을 오래 뵀는데요. 선생님 뵈면 쭉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연을 중시하시고 늘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그런 제가 생각했던 인연과 그 한결같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